안녕하십니까. 저는 죽음학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모니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달수입니다. 오늘은 죽음학 스케치의 그 2부 첫 편으로 영혼과 사후생에 대한 그 다양한 접근 이런 거를 하여서 우리가 죽음이 또 죽음에 대한 죽은 다음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. 죽음 이후에 사후생을 거론하는데 신비주의나 죽음팔이 또는 감성적인 그 부분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이성적이고 실천적이며 현실에서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죽음 뒤에 그 이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,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이 있기에 그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. 이때 중요한 것은 다름을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저 생각과 다르다 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하고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. 그래서 이번 이제 강좌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죽음의 끝에 영혼은 존재하는가에 대한, 어쩌면 이제 그 죽음 후에 사후생에 대한 입문, 처음 들어가는 이야기를 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수많은 종교 서적과 교리,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이론과 책들은 죽음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중 영혼 또는 영체에 대한 그 수많은 언급이 있지만, 뭐 사실 지금 봐서 증명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사례를 들어가지고서 뭐 간접적으로 존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. 뭐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죠. 뭐 과거에 엄청난 오랜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, 또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까지도 그 다양한 죽음에 대한, 죽은 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중에 근사 체험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빛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곤 합니다. 현실에서 못 본 황홀감이나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, 또 긴 터널을 쭉 가다가 끝에 새로운 세상이 확 펼쳐진다,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. 이 특별한 세상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뭐 안락하고 평온하였다 하는 것에서 마무리가 되고 다시 깨어났다 하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, 제 생각으로는 이 또한 뭐 일부 뇌 과학자들의 그 견해처럼 그 인간의 뇌에서만 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경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거는 사후세가 존재한다, 그리고 또 아니면 사후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,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. 물론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종교적인 차원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저는 거부하지는 않습니다. 또한 많은 그 주요한 그 종교에서도 과거부터 이런 근사체험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, 또 그들도 또한 한때는 매우 자제했던 그런 뭐 기록,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, 이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. 단지 의학적인 경험을 통해 사망 직전에 그 뇌의 일시적인 발작과 그 순간에 그 분비되는 마약성 물질의 화학 반응과 또 전기 신호의 반응이 극적 효과를 보여서 이렇게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, 우리가 극한에서 커다란 기압을 내서 뭐 새로운 힘을 높이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아닌가 하고 저는 봅니다. 저희 견해입니다, 이거는. 물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반발을 합니다. 사후세계는 존재하고 사후세계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고 경험을 하였다.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를 갈 수 있다, 간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나는 저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거나 반론을 뭐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 사후세계에 대한 기대, 믿음, 이런 걸 가지고서 사는 것도 저는 결코
나쁘지 않고 그것이 더 좋은 일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. 일설하고 제가 이제 의사가 되기 전에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. 아주 어린 시절이죠. 그래서 저는 그 과학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, 뭐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결국 전기하고 연관되는 거라서 가끔 그 당시에도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전기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전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냐면은 이게 그 당시에는 100볼트가 이제 대세였기 때문에 100볼트밖에 없었죠. 그래서 100볼트에 전기 감전되는 것은 뭐 그럴저럴 감전이 돼도 참을만 했는데, 그 후에 보니까 220볼트로 이제 승합이 됐죠. 그래서 승합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문제가 다르더라고요. 뭐 한번 감전되는 순간에 우리 생각보다 엄청난 큰 쇼크를 받는 거죠. 그래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그 현상을, 그 전기의 충격에 대한 현상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, 저 솔직히 그 한번 받을 때 거의 근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그런 느낌을 순간 가져봤습니다. 이거는 뭐 전기를 만져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근사체험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눈에서 하얀 빛이 팍 튄답니다. 눈에서 여기 하얀 빛도 막 팍 튀고, 그 다음에 막 온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경험도 있고, 또 어떤 때는 막 붉은 빛이, 그러고 나서 막 붉은 빛이 막 앞에서 나타나가지고서 불꽃을 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. 이렇게 막, 앞에서 눈이 흔들리죠. 이런 현상을 생각했을 때, 내가 강한 외부 충격에 내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으로 저는 보는데, 만약 여기에 뭐 약간의 그 어떤 마약성 그 물질까지 좀 몸에서 뭐 들어왔다든가 뭐 있었다면은 아마 저는 거의 그것이 근사체험과 유사하지 않을까. 뭐 근사체험의 경험하고 뭐 거의 같다고 저는 좀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뭐 좋은 예는 아니죠. 그렇지만 하여튼 이러한 저의 경험은 또 있었다 하는 거. 뭐 이거는 저는 직접 근사체험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와 유사한 경험은 하였다.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그냥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어린 시절 우주의 저 끝에는 뭐 지구와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, 또 과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쭉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오리진이라는 책도 나오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점차 과학이 발전하면서 물리학과 천문학의 그 발전, 이런 것들이 놀랍게 막 발전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우주 저편에서도 결국적으로 지구에서 존재하던 모든 것이 그쪽에도 있더라. 그러니까 뭐 지구에 없는 건 없고 있는 건 있더라. 그리고 결국은 이 구성하는 것들도 지구의 소립자, 원자, 분자들과 똑같은 물질로 존재하더라. 이런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우주의 신비가 점차 풀리기 시작한 뭐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의학을 또 제가 또 전공을 쭉 하다 보니까 의학도 생리학, 생화학의 그 기초 학문,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뭐 좀 분자 단위 얘기들로 이렇게 했었어요.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분자에서 원자에서 소립자로 나가면서 나노의 의학 세계가 막 의학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나노의 의학이 막 발전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 물리학으로 이제 이렇게 점차 확대되는, 그러면서 세포 하나하나의 신비가 벗겨지고 있는 그러한 지금 과정을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생명의 신비가 벗겨지는 그런 과정에서 생명이라는 근원적인 목표에 사람들이 점점 다가가고 있다. 그러다 보니 인공세포를 만들기도 이제 시도하고, 또 점차 인공세포를 넘어선 자가 증식세포를 만들기도 이제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까지 오지 않았나.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목표를 뭐 거의 보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런 과정에서 영혼과 영체, 그런 그 영체라는 그 혼의 존재는 점차 좀 나약해지는 그런 과정을, 과거에는 모든 생명의 이야기가 영혼,
영체, 뭐 이런 혼, 뭐 이런 문제로 다 이렇게 이야기가 갔었는데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런 뭐 영혼, 뭐 영체, 뭐 혼, 뭐 이런 문제보다는 점점 마음,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마인드라 그러죠. 의식, consciousness라 그러죠. 이제 의식. 뭐 이런 의미가 더 중요시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. 전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종교의 간증 체험만큼 지금 많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몇 가지만은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 조사하고 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좀 약간의 혼돈 아니면 착각 아니면 거짓말 또 뭐 약간의 그 뭐 실수 뭐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밝혀지고 있는.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전생의 문제는 매우 인문학적인 표현으로 그 만들어진 그러한 우리가 이제 현상, 뭐 가설이랄까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. 사람의 상상력은 사후에 대한 구체적인 세계관을 만들었죠. 그러니까 사람이 뇌가 발달하면서 그 뇌의 발달에 의해서 점차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죽음의 다음 이야기, 그러니까 사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또 죽음 전의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고,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가운데 두고 삶과 죽음이라는 그 우리가 현세의 모습에서 그 전생과 후생, 사후생이 이제 다 결합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엄청난 넓이가 이제 그러니까 우주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넓어진 거죠. 그 범위가. 그러다 보니까 이 생의 세계관이 굉장히 넓어진 그런 이제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, 이런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뭐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, 그 경험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자꾸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. 거기서 이제 자꾸 또 모순도 생기기 시작하고. 그래 이제 그러다 보면은 종교라는 것이 또 거의 가미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런 신비주의자들 아니면 뭐 그런 특정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. 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막 혼재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.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벽하고 내세관이 있으면은 사후 세계에 간다는 과거의 의식 수준에서나 그 통하는 인간 중심의 지식적인 한계를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사람만이 영혼이 있다. 뭐 사람만이 절대적인 신의 뭐 또 이렇게 해서 특별한 생명이다, 생명체다. 그래서 사람은 사후 세계가 있고 사람은 죽어서도 영생을 하고 또 뭐 또 새로운 세상에 갈 수 있고 또 윤회도 하고 사람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는 또 끝이 없이 또 돌고 있습니다.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중심, 그러니까 인간 중심에서 보는 그 생명관이라 그럴까?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과연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우주가 지구를 돈다고 했던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태양을 돌고 또 우주를 돈다는 이런 코페르니쿠스의 그 발상 전환처럼 이렇게 이제 좀 넓게 보는 게 더 옳지 않을까,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종교에서 말하는 내세관에서는 사람 이외의 타생명체에 대한 그 영혼이나 영적인 문제와 이들의 영혼 존재에 대해서 뭐 설명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7년 동안 키웠던 순이라는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, 그 강아지는 마지막까지 함께 지냈는데 뭐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제 죽은 거죠. 나름 정성을 다해서 보살폈는데 나이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쇠 과정을 겪으면서
뭐 고통을 겪었죠. 뭐 우리가 사람이 겪는 것과 똑같이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갔는데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이별을 했는데, 그러면은 그 강아지 순이는 죽기 전까지 자신이 강아지인 것보다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. 분명히 태어나기는 강아지로 태어났는데 강아지 자기 종족보다는 사람하고 더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과연 그 순이는 자신이 강아지였을까? 저는 그 순이가 죽을 때까지도 보면은 사람과 우리가 뭐 똑같이 그냥 똑같은 생명으로서 저는 더 느꼈고, 아마 뭐 확인은 못하지만 우리 순이도 자기가 뭐 강아지로서 죽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사이 우리가 주위에서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서의 죽음, 그걸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사람만이 영혼과 그 영체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 강아지 순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미물이었을까 하는 뭐 이렇게 반문이 됩니다.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문제는 그 인간만이 유일한 영혼과 영체가 존재한다는 그 존재하는 생명체라는 것에 강한 의심을 갖게 되었고, 생명의 근원에 대한 영혼과 영체보다는 좀 더 현대적인 표현인 아까 언급한 마인드, 마음, 의식, 컨셔스니스로 이게 죽음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면, 이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너무 복잡한 뭐 교리, 성령적인 이야기, 죽음학에서는 뭐 이렇다, 뭐 죽음 어쩌저쩌 이렇게 하는 그런 수많은 뭐 도표를까지 그리면서 복잡하게 전생에 대한 문제들, 또 사후생에 대한 문제, 뭐 죽은 다음에 다른 차원으로의 뭐 여기 전이 뭐 여행 떠남은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. 보면 엄청난 복잡하게 도표도 있고 뭐 다양한 설명도 하는 책들도 있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? 인간이 만들진 거 아닙니까? 누군가 머리에서 만드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말 그게 그런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? 차라리 그러한 거를 자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뭐 죽은 다음에 사후생이 있던 없던 뭐 있으면 있는 거로 좋은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지금 충실하면 되는, 그리고 꼭 사람만이 어떤 이런 특이한 영혼이 있다든가 이렇게 아주 단정짓고 생각하는 그거는 전 좀 자제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. 물론 여기에 대한 많은 반발도 있고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름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는 정도로 서로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되면은 저는 이 사후생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그냥 편하게, 그리고 그거의 사후생을 믿음으로써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면은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가고, 또 내가 그렇게 뭐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은 또 지금에 열심히 충실하고 지금에 만족하면서 여기서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하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너무 뭐 이론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, 또 사후생에 대한 이야기, 또는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이어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끝으로 사후세계에도 이제 자살자와 정상 사망자의 뭐 차이가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동물들도 뭐 차이가 있다면 이런 매우 인위적인 인간의 잣대로 사후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의문이고 질문입니다. 이상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영생 또는 뭐 사후생, 또 영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으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전달하였는데,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생각이고, 이거는 누구나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또 다양하게 이야기해도 되는, 그래도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는, 죽은 다음에 얘기를 누가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편하게 서로 토론하고 하되 서로 대립은 하지 않고 서로
비판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정도에서 저는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죽음학에 대한 뭐 하나의 그 좋은 교육 방법, 또 방법, 죽음학을 알아가는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상으로서 오늘 저의 첫 강좌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 사후생과 임사체험, 그러니까 즉 이제 뭐 죽은 다음에 경험했다는 그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이니까 많은 구독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